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절대 흘려 듣지 마세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매일 화를 사귀고 밤에는 잠을 설치며 머리는 뜨겁고 손발은 차가운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3만 2천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증상이 단 한 가지 채소로 놀랍게 개선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집 냉장고에 지금 이 채소가 있으실 겁니다. 시장에서 한 봉지 2,000원이면 사는 이 채소가 사실은 중국 고서에서 천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웠던 보물이었습니다. 바로 상추입니다. 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무심코 한 장씩 싸먹는 그 상추입니다. 너무 흔해서 귀한 줄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없으신가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시나요? 밤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쉽게 오지 않으시나요? 머리는 무거운데 손발은 싸늘하신가요? 요즘 부쩍 머리숱이 줄어드신 것 같으신가요? 변비 때문에 화장실 가기가 두려우신가요?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상추는 성질이 차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막힌 길을 통하게 한다. 무려 400년 전 허준 선생님이 직접 남기신 기록입니다. 또 중국 고서 천록지거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려의 상추는 질이 너무 좋아서 고려 사신이 가져온 상추 씨앗은 천금을 줘야만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 천금채, 천금을 주고 사는 채소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상추가 얼마나 귀했던 음식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께 30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 또래 친구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어르신으로 살고 싶으신 분들, 이 한 편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상추가 이렇게 많은 증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 근본 원리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 전체가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순환이 있습니다. 혈액순환, 림프순환, 이 두 가지는 잘 아시죠?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이 되는 순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순환, 수승화강입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물수, 오를 승, 불화, 내릴 강. 물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불 기운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머리는 시원하고 손과 발은 따뜻합니다. 이것이 수승화강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 한번 얼굴에 대보시겠어요? 얼굴이 화끈거리시나요? 그리고 발끝을 만져보세요. 차갑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승화강은 이미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가운, 이것이 수화 부조화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뭐라고 하시죠? 아, 열받아, 열받아.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실제로 열이 위로 치솟습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 상기증이라고 합니다. 상기증이 오래되면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우울증, 불면증, 탈모, 이명, 두통 같은 머리와 가슴의 질환으로 발전합니다. 반대로 아래는 차가워져서 복부 냉증, 자궁 문제, 다리 저림, 발가락 시림으로 고생하시게 되죠.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증상이 바로 이 상기증, 수승화강이 깨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수승화강을 회복시키는 음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는 성질이 차갑지만 그냥 차가운 게 아니에요. 위로 치솟은 열을 가라앉혀 아래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화강, 불기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여름에 상추쌈을 많이 드셨던 것도 맛있어서가 아니라 더위에 치솟는 열을 내리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분노와 스트레스. 둘째, 수면장애. 셋째, 탈모. 넷째, 두통. 5째, 변비와 대장암 예방.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욱하고 화가 치미는 분노. 상추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짜증이 많아지지 않으셨습니까? 별일 아닌데도 큰일 난 것처럼 화가 나고 가족에게 말을 쏘아붙이고 후회하신 적 없으신가요? 반대로 화가 나는데도 참아야 해서 가슴에 응어리가 쌓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2가지 모두 상추 하나로 놀랍게 다스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 중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무려 64%에 이른다고 합니다. 10명 중 6명이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많을까요? 나이가 들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여기에 은퇴, 자식 문제,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화를 자주 내시면 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크게 화를 내시면 심장마비 위험이 5배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심장내과 연구 결과입니다. 또 화를 자주 내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위험도 증가합니다.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입니다. 우리 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감정, 내 건강은 뒷전이었던 우리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을 챙길 차례입니다. 그럼 상추가 어떻게 화를 다스리느냐? 여러분, 상추 줄기나 잎을 손으로 찢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찢어보시면 그 상처에서 하얀 유액이 스며 나옵니다. 우유 같은 흰 액체 말이죠. 이 흰 유액 속에 상추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유액에는 락투세린, 락투실, 락투신이라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합쳐서 락투카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상추 속의 천연 안정제입니다. 이 성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특히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긴장을 풀어주고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서양에서는 이 성분을 상추 아편이라고 부를 정도로 진정 효과가 강력합니다. 물론 진짜 아편처럼 중독성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연에서 나온 부드러운 안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약재 이름으로는 이 상추를 와거라고 부릅니다. 누울와 상치꺼, 누워서 편안하게 쉬고 싶게 해주는 채소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되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시고 자식들은 다 독립하고 혼자 사시면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울컥 화가 치밀어서 이웃 간에도 불편한 일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약을 드시기도 했는데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꾸준히 못 드셨어요. 그러다 지인 권유로 상추를 매일 10장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5장, 점심 5장, 이 주일 드시고 나서 본인도 놀라실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지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속상한 일은 있지만 예전처럼 울컥 치미는 그 느낌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지금도 꾸준히 드시고 친구분들께도 권하고 계십니다. 드시는 법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상추 5장을 깨끗이 씻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쓴맛이 약간 느껴지실 텐데 그 쓴맛이 바로 약입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2, 3일만 드시면 금방 적응되십니다. 저녁에는 쌈으로 5장 더 드세요. 된장만 살짝 올려도 훌륭합니다. 이 주일만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지십니다. 자, 다음 2번째입니다. 잠을 자도 피곤한 수면장애, 상추가 어떻게 도와주는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 중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69%, 100명 중 70명 가까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잠을 못 주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의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둘째,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수면 중에 뇌의 독성 단백질이 청소되는데 잠을 못 자면 그 청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혈압, 당뇨, 심장병 위험이 모두 올라갑니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고치는 정비 시간입니다. 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상추가 수면제처럼 팍 쓰러지게 하지는 않아요. 대신 훨씬 중요한 일을 합니다. 낮에는 또렷하게 깨어있게 해주고 밤에는 부드럽게 잠들도록 수면 리듬 자체를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을 신경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입니다. 불면증 환자 169명에게 상추를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수면의 양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피곤함이 훨씬 덜하고 낮에 덜 졸리고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자긴 자는데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신 분들, 4시간, 5시간, 6시간 자는데도 아침에 몸이 무거우신 분들, 그런 분들께 상추가 특히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수면의 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같은 8시간을 자도 질이 좋은 8시간과 질이 나쁜 8시간은 몸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뇌 청소도 이 깊은 잠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추가 바로 이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는 천연 수면 보조제인 셈이죠. 핵심 성분은 역시 락투카리움, 특히 락투신입니다. 중추신경을 안정시켜서 지나치게 각성된 상태를 가라앉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상추의 풍부한 마그네슘도 큰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불릴 만큼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부족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추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 안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바뀌고 그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즉, 상추를 드시면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수면제 없이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드시는 법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저녁 식사에 상추쌈을 꼭 드세요. 5장에서 10장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취침 전 상추차를 드세요. 상추 서너 장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그 물을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꿀 한 숟가락 넣으시면 맛도 좋고 수면에도 좋습니다. 셋째, 줄기를 버리지 마세요. 락투신은 잎보다 줄기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흰 유액이 나오는 부분 말씀입니다. 꼭 함께 씹어 드셔야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하루아침에 잠이 오진 않습니다. 최소 2주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드셔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고장난 게 아니듯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함이 주는 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72세 할아버님 사례입니다. 15년 가까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수면제 드시면 낮에 너무 어지러우시고 안 드시면 밤새 뒤척이시고 따님 권유로 매일 저녁 상추쌈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주 정도 지났을 때 본인도 모르게 밤새 깨지 않고 주무신 날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우연이겠지 하셨는데 그런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6시간은 편안하게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3번째, 갑자기 머리가 빠지는 탈모, 상추가 어떻게 막아주는가? 여러분, 지금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정수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덮어보세요. 뜨끈뜨끈하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탈모 위험 신호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뚜껑이 열린다, 머리에서 김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시면 실제로 정수리 온도가 1, 2도 올라갑니다. 만성이 되면 정수리가 항상 뜨끈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두피 허열이라고 부릅니다. 두피 허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두피가 건조해져 비듬과 가려움, 염증이 생깁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모낭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도 가늘어집니다. 셋째, 두피가 머리카락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대한탈모학회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탈모 환자의 78%에서 두피 표면 온도가 정상보다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이 두피열 때문에 머리카락을 잃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은 10명에 1명도 안 됩니다. 탈모 샴푸, 탈모약, 영양제 다 하시는데 정작 가장 근본적인 두피열은 잡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두피열의 근원은 심장이다. 심장에서 올라오는 열이 머리로 치솟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에 찬물을 끼얹어도 탈모 샴푸를 쓰셔도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심장의 열을 내려야 두피의 열이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심장의 열을 내리는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는 성질이 차가우면서 특히 심경, 심장과 관련된 경락에 작용한다고 한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속열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뛰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탈모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처방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은 식단이다.
특히 매일 상추를 한 움큼씩 드시라고 말씀드린다. 그러면 2달에서 석 달 사이에 두피 온도가 확실히 내려가고 모발이 가늘어지는 속도가 멈춘다. 그리고 서서히 새로운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 57세 남성분 사례입니다. 사업 스트레스로 5년 전부터 정수리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얇아지셨어요. 탈모 샴푸, 영양제, 두피 관리 안 해보신 게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하루 상추 20장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10장, 저녁 10장, 그냥 된장에 쌈 싸서 드셨습니다. 석 달 후 두피 검사를 받으셨는데 두피 온도가 2도 가까이 떨어졌고 두피 상태도 훨씬 촉촉해지셨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수리 부분에 새로운 솜털 같은 머리카락이 돋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탈모약은 한 달에 수만 원, 두피 관리는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듭니다. 상추는 한 봉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쉬운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탈모 예방 상추 드시는 법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최소 10장 이상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세요. 한꺼번에 20장보다 나눠 드시는 것이 흡수가 더 좋습니다. 둘째, 줄기 부분에 흰 유액까지 꼭 드세요. 락투신이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셋째, 기름에 볶지 마시고 생으로 드세요. 쌈, 겉절이, 샐러드가 가장 좋습니다. 보너스 팁 하나, 상추 5장을 곱게 갈아서 그 즙을 두피에 발라놓고 30분 후 씻어내면 훌륭한 두피 진정팩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두피팩 사실 필요 없어요. 이제 4번째, 견딜 수 없는 열성 두통, 상추가 어떻게 진정시키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60세 이상 중 만성 두통을 앓고 계신 분이 42%, 100명 중 40명입니다. 5년 전에는 31%였는데 11%나 늘었습니다. 열성 두통의 특징입니다. 첫째, 머리가 무겁고 답답하다. 둘째, 관자놀이나 정수리가 지끈거린다. 셋째, 얼굴이 붉어지고 열감이 있다. 넷째,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진다. 다섯째, 차가운 수건을 대면 일시적으로 편해진다.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두통은 열성 두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외과 수술을 하실 때 환자에게 마취제처럼 무엇을 드시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상추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삼겹살에 싸먹는 그 상추 말씀입니다. 그만큼 상추의 진통 효과가 강력했다는 겁니다. 상추 속 락투신이 우리 뇌의 통증 신경 전달을 둔화시킵니다. 통증을 뇌까지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현대의 진통제처럼 강력하지 않지만 자연에서 나온 부드러운 진통 성분입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상추의 차가운 성질이 위로 치솟은 10가지 시켜주니 2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통제를 한 달에 10번, 20번씩 드시게 되면 어떨까요? 위장장애, 간기능 저하, 신장기능 저하,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진통제로 덮어놓기만 하면 근본 원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상추는 근본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아침에 두통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드시면 두통의 빈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두통 완화 상추 섭취법 3가지입니다. 첫째, 두통이 자주 오시는 분은 매 끼니마다 상추 5장에서 7장 드세요. 3끼 드시면 하루 15장에서 20장. 둘째, 두통이 시작되려는 느낌이 드실 때 즉시 상추즙을 드세요. 상추 서너 장을 물 한 컵과 함께 갈아서 마시면 응급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응급 처치법도 있습니다. 두통이 심하실 때 상추잎 2-3장을 냉장고에 넣어 차게 한 다음 이마와 관자놀이에 올려놓으세요. 5분에서 10분이면 통증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쓰시던 방법 그대로입니다. 현대 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고 있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63살 여자 어르신이 20년 넘게 편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하루를 견디기 어려우셨대요. 딸 권유로 매 끼니 상추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두통 빈도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석 달 후에는 진통제를 거의 안 드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년 가까이 편두통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다만 주의할 것, 갑자기 처음 겪는 심한 두통, 혀가 꼬이거나 팔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는 두통은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상추로 버티시면 안 됩니다. 만성 두통, 편두통, 긴장성 두통에 상추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모든 두통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 대장암까지 예방하는 상추에 숨겨진 힘. 대한소아기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58%가 만성 변비를 앓고 계십니다. 2분 중 1분 꼴입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장속 유해균이 증가하고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둘째, 치질이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셋째, 장개실이 생깁니다. 넷째, 가장 무서운 것은 대장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대장학문외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변비 환자의 대장암 발생률은 정상인의 약 2배입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대장암으로 가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상추는 어떻게 변비를 해결할까요? 상추는 무려 95%가 수분입니다. 평소 물을 잘 안 드시는 어르신들께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또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변 부피를 늘리고 장연동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마그네슘도 풍부해 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상추가 진짜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추에는 엽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엽산을 임신부 영양제로만 아시는 분이 많은데 숨겨진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세포 DNA를 합성하고 복구하는 일입니다. 새 세포가 만들어질 때 DNA 복제 오류가 생기면 그 세포가 암세포가 될 수 있는데 엽산이 바로 그 오류를 막고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위험이 약 30% 낮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엽산은 초록색 잎채소에 많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도 많지만 이것들은 데쳐 먹으니 열에 엽산이 많이 파괴됩니다. 상추는 생으로 먹으니까 엽산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립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올라가고 치매 위험도 커집니다. 상추를 드시면 호모시스테인이 낮아져 심장과 뇌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채소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대장 용종이 잘 생기시는 분들 특히 주목해주세요. 용종은 대장암의 전 단계입니다. 매년 대장 내시경으로 제거만 해서는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장 환경을 바꿔야 하고 그 중심에 상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도와드린 분들 중에서 상추를 꾸준히 드신 후 숙변이 싹 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숙변이 뭐냐? 오랫동안 장에 쌓여있던 오래된 변입니다. 이게 쌓이면 독소가 되고 장 건강을 해칩니다. 상추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과 식이섬유가 공급되면서 이 숙변이 정리됩니다. 장내 환경이 깨끗해지면 변비는 물론이고 피부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대장 건강 상추 섭취법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식사 전에 상추부터 드세요. 혈당 상승 완화, 포만감 증가, 과식 예방 3가지 효과가 한꺼번에 옵니다. 둘째,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뿌려 드세요. 엽산은 산성 환경에서 안정성이 높아져 흡수가 잘 됩니다. 셋째, 아침에 상추 샐러드를 드세요. 상추 10장을 한 입 크기로 찢어서 올리브 오일 1스푼, 레몬즙 반 스푼, 소금 살짝, 아침장 운동을 촉진해 규칙적 배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2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상추를 드셔야 할까요? 결론부터. 적상추가 청상추보다 훨씬 약효가 좋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청상추, 적상추 2가지를 주로 보시죠. 청상추는 초록색의 잎매까지 희고 쓴맛이 거의 없습니다. 적상추는 잎 끝에 붉은빛이 감돌고 쌉쌀한 쓴맛이 뚜렷합니다. 이 쓴맛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계속 말씀드린 락투신입니다. 쓴맛이 많을수록 락투신 함량이 높습니다. 농촌진흥청 공식 자료입니다. 청상추 락투신 함량은 39.8mg, 적상추는 69.5mg. 적상추가 청상추보다 락투신이 약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같은 양을 드셔도 적상추를 드시는 분이 2배 효과를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마트 가시거든 꼭 적상추를 사오세요. 가격은 비슷한데 효능은 2배입니다. 아시면 이익이고 모르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상추들은 품종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쓴맛을 싫어하니까 점점 쓴맛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량했습니다. 그 결과 요즘 상추의 락투신 함량이 예전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맛은 좋아졌는데 약효는 줄어든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유기농 상추, 토종 상추, 텃밭에서 직접 키우신 상추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팁, 어린 잎보다 다 자란 잎, 특히 꽃대가 올라가기 직전 잎이 락투신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텃밭 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둘째, 세척과 섭취량입니다. 요즘 상추는 대부분 농약을 사용해 키웁니다. 반드시 큰 그릇에 물을 받으시고 식초나 베이킹소다 한 스푼 넣은 뒤 상추를 5분간 담가두세요. 그 다음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하나씩 씻어주세요. 이 과정 절대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건강 좋자고 드시는 상추가 농약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요. 보관법도 말씀드립니다. 씻은 상추는 밀폐 용기에 키친타월이나 면포를 깔고 그 위에 상추를 놓으시고 또 면포를 덮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 한꺼번에 많이 사서 오래 두지 마시고 3, 4일 안에 드실 양만 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선할수록 락투신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섭취량은 하루 5장에서 10장이면 충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하루 채소 권장량이 400g인데 다른 채소도 함께 드시니까 상추로만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하면 생으로 드세요. 쌈으로, 겉절이로, 샐러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락투신 성분은 열에 약해서 익히면 손실됩니다. 둘째, 칼로 자르지 말고 손으로 찢어서 드세요. 칼로 자르면 세포 손상이 많고 흰 유액이 빠져나갑니다. 손으로 찢으시면 약효 성분이 덜 빠집니다. 셋째, 식사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드세요. 식전에 상추 먼저 드시면 혈당 상승도 막아주고 포만감도 생겨 과식 예방도 됩니다. 넷째, 상추와 고기를 함께 드실 때는 꼭 쌈으로 드세요. 고기는 산성식품이고 상추는 알칼리성이라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 고기에 부족한 비타민C와 섬유질을 상추가 보충해줍니다. 고기 먹을 때 상추쌈, 그냥 풍습이 아니라 건강의 지혜입니다. 드실 때 주의사항 3가지. 첫째, 몸이 아주 차가우신 분. 상추는 차가운 성질이라 기초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강, 마늘, 참기름 같은 따뜻한 양념과 함께 드시면 균형이 맞습니다. 둘째, 장이 약해 설사가 잦으신 분. 5장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며 늘려가세요. 셋째,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가 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즙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세요. 꼭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도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라릴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드세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추의 핵심 성분은 락투카리움, 특히 락투신, 줄기의 흰 유액에 많습니다. 천연 안정제이자 천연 진통제입니다. 둘째, 5가지에 도움이 됩니다. 분노와 스트레스, 수면장애, 탈모, 열성 두통, 변비와 대장암 예방. 셋째, 적상추가 청상추보다 락투신이 2배 많습니다. 꼭 적상추를 드세요. 넷째, 하루 5에서 10장 매일 꾸준히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세척은 식초물에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꼭 지켜주세요. 여섯째, 쌈, 겉절이, 샐러드로 생으로 드세요. 락투신은 열에 약합니다. 일곱째, 증상별로 기억하세요. 화가 나시면 아침 공복에 상추 5장, 잠이 안 오시면 저녁 쌈과 취침 전 상추차, 머리카락이 걱정이시면 하루 20장, 두통이 심하시면 맥기니와 이마팩, 변비가 있으시면 식전 상추 샐러드에 레몬즙.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상추는 여러분 가정에 가장 훌륭한 약이 됩니다. 한 번에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한 번씩 다시 보시면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30분 동안 상추 한 가지 식품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자식들 배출리지 않으려 내 밥술은 뒤로 미루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건강은 뒷전이셨던 우리 50대, 60대,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챙길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손주들이 가장 바라는 것도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이 가족의 기쁨입니다. 시장 가실 때 그 흔한 상추 한 봉지를 손에 들고 생각해 주세요. 이 한 봉지가 천금채라 불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한 봉지가 여러분의 잠을, 마음을, 머리를, 장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비싼 영양제보다 화려한 건강식품보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큰 약이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알고 계셨던 지혜, 이제 우리가 다시 실천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 식탁에 상추 5장을 올려놓고 된장 조금 찍어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내일 저녁 식탁에 또 5장 올려놓고 드세요. 이렇게 이 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잠도 잘 오시고 몸이 가벼워지시는 것을, 꾸준함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제가 이런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스트레스 많으신 분, 잠 못 주무시는 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탈모가 걱정이신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정보를 주변 분들과 나누시는 것이 우리 세대의 따뜻한 정입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제가 새 영상 올릴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찾아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추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채소 이야기를 준비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상추를 꾸준히 드신 후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혹은 맛있게 드시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신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되고 서로에게 배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저녁 식탁에 적상추 한 접시 꼭 올려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